안녕하십니까, 김종국입니다. 오늘도 역시 지난번에 천문을 열었던 풍수 관련 강의를 통해서 논문을 어떻게 작성하는가 하는 방법. 이 논문 작성은요, 어느 주제가 뚜렷하면 쉽게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논문을 작성할 때는 내가 전공을 무엇을 선택하였는가 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제한테 맞는 어떤 전공을 선택해야 되지, 다른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해야지, 그게 요사이 대세더라, 인기가 있더라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느 학문을 전공을 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학문이 나와 인연이 있는가? 그것도 쉽게 말하면 내가 적응할 수 있는 또 적성에 맞는 학문인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어떤 학문을 전공해서 공부한다는 것은 정말 대학원 과정은 각각 2년씩입니다만은 그 2년이 20년 이상 지겨울 때가 있고 20년 이상 공부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경산과 경산 이야기라는 책을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출판을 하지 못했습니다. 못하고 경산과 경산 이야기라는 이런 주제로 책을 썼는데 이게 352쪽이네요. 이렇게 이제 호경이 그린 경산과 경산 이야기, 이런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경산의 어떤 존재라든지 또 경산 그 속에는 어떠한 이야기들이 전성되고 있는가, 제가 설화를 공부하는 학자이기 때문에 늘 그런 걸 생각합니다만, 여러분들도 내가 전공하는 게 무엇이냐, 오늘은 전공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공은요, 어디까지나 자기가 연구해야 할 만한 가치가 있어야 된다. 인기가 있다고 어떤 학문을 전공하면 큰일 납니다. 내가 그 분야에는 취미가 있다, 내가 의학 쪽에는 취미가 있다, 내가 약학 쪽에는 취미가 있다, 내가 컴퓨터 쪽에는 취미가 많다, 또 나는 저처럼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참 좋아한다, 나는 산을 등산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 산에도 등산 속에서도 여러 학문을 연구할 수가 있습니다. 산의 구조라든지 산의 지형이라든지 산맥이라든지 산에서 흐르는 그 물줄기와 그 아래에 있는 호수의 어떤 과의 관계 등등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취미하는 분야에 하면은 나도 누구만 치면 몇 년 동안 하면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용기가 생기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가장 먼저 선택해야 할 것은 내가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 그것이 가장 큽니다. 남들이 그 인기 있고, 또 어떤 경우는요, 이게 공부하면 돈벌이하고 관계되는 건 없나, 인기하고 관계되는 건 없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진정코 내가 공부해 보겠다, 내가 그렇다고 취미도 없는데 내가 그 공부는 꼭 한번 해봐야 되겠다. 대학원 2년 과정은요, 교과서가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도 교수나 그 강의 교수가 나와서 그때 하나의 지정된 교과서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자기가 그 연구한 그런 분야별로 이래 수업을 이끌어 나가는데요, 이 교과서를 보고 달달 외운다고 해서 논문이 쉽게 이루어지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나는 그런 쪽에는 끼가 있는데, 그런 쪽에는 관심이 참 많은데 어떻게 누가 이끌어 줄 사람은 없는가? 그럴 때 어떤 용기가 생기면 그 분야 전문 교수를 찾아가서 제가 공부하고 싶다는 그런 의사를 표현하고 지도를 요청하고 또 소정의 과정을 거쳐서 시험에 합격해서 등록을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수업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때부터는 카운트다운입니다. 시기를 놓치면 공부는 항상 그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나는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또 정해진 어떤 그 분야, 또 정해진 어떤 그 인맥하고, 또 정해진 학자하고 이렇게 만나서 공부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계획대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거기에서는 내가 교과에 의해서 공부를 하는 분야에 대해서 현장을 직접 답사하고 현장적으로 또 연구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현장에 나가서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현장에 가서 스티커 하나 찍고 그냥 휙 모자 쓰고 등산복 입고 배낭 메고 휙 갔다 온다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가서 면밀히 고찰하고 또 거기에서 안내해 주는 분, 또 학자가 한 말씀 할 말씀 하는 것을 반드시 새겨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이문이 풀리지 않은 것은 바로 계속 질문을 해서 답을 얻고 와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이 풍수라든지 이런 거는 상당히 인기 있는 그런 학문이라기보다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기가 앞으로 살아나가는 과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야거든요. 분야지만은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는 분은 인기 있다고 참여하면 큰 코다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학문인가, 그 많은 그 전문가들과 대화를 해보고 그래서 최종 결정을 지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일단은 풍수를 주 학문으로 해서 한다면은 먼저 논문을 쓰면은 지도교수와 등록과 동시에 내가 앞으로 2년 후에는 어떠한 논문을 쓰겠다는 것을 지도교수로부터 먼저 그 논문 제목에 대해서 배당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어떤 내용을 쓰겠다. 그렇다면 풍수 같으면은 풍수의 이론에 대해서 쓰겠다. 그것은 레포트지 논문이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논문이라는 것은 반드시 내가 어떤 문제 제기를 하고 지금까지 문제 제기가 된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 분야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나는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연구해서 결론을 내려보겠다. 그러면 어떠한 결론이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거기에 맞춰서 맞춤 형식으로, 예를 들어서 대구에서 서울로 가는 것 같으면 대구에서 서울 가는 정확한 표를 티켓을 끊어야 됩니다. 끊지 않고 대구에서 서울 가면서 순천 가는 표를 끈다든지 부산 가는 표를 끊는다면 물론 돌아가면 며칠 후에 도착은 하겠죠. 그러나 좌절될 수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가 어떻게 하겠다 하는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그런 목표 설정이 있다면은 그 다음에는 자, 나는 이 제목으로 논문을 한번 써보겠다 하는 그런 각오와 결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제목과 또 그 제목이 내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항상 자면서도 머릿속에 구상을 해야 되고 늘 걸으면서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서점에 가서도 늘 그 분야에 대한 책을 구해서 공부를 하고 의문나는 건 수업 당시에 담당 교수에게 질문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책 속에 들은 것, 여러 이론 속에 있는 것을 책 속에 우리가 책을 읽듯이 여러 이야기를 종합해서 그 이야기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만이 알 수 있는 그 하나의 비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가장 작용이 많이 하고 또 어려운 것이 바로 풍수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제목을 뭘 설정했다. 그러면 이 제목을 가지고 나는 이번에 연구해서 무엇을 얻고자 한다. 그러면 그것을 얻으려면 나는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하는 것을 나름대로 구상을 해서 지도교수에게 자문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서 차근차근하게 이렇게 쓰고, 논문을 쓸 때도 그냥 이 편지 쓰듯이 또 레포트 쓰듯이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다. 저도 이 경산과 경산 이야기 이것도 보면은요, 얼핏 보면은 뭐 이야기만 적어놨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보이지만 수많은 글들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는 논문도 있고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쉬운 것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익혀나가고, 여기에서 내가 이번에는 이 분야를 연구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 연구한 것은 항상 메모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메모해서는 그 분야의 답을 구하러 다니다가 없으면 학자를 만나든 또 도서관에 가든 해서 그 분야의 중요한 자료를 항상 찾아보고 그걸 스케치 해놔야 된다는 것이죠. 항상 적어놓고 그게 어느 책, 누가 썼는 글, 몇 년도에 제목은 무엇이다. 이것을 항상 적어놓고 그 책의 쪽수에는 몇 페이지에 있더라 하는 것도 항상 익혀두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는 이 저장 능력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나는 잊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한 1년쯤 지나면 그때부터는요, 하나하나 내가 쓰고자 하는 그 문장을 서론, 본론, 결론 형식으로 목차를 쓴다. 목차. 차례죠. 차례서가 1. 서론. 서론에도 작은 1. 연구 목적. 이거를 왜 연구하느냐. 그 연구 범위는 어디까지 하느냐. 3. 연구 방법. 어떤 방법을 할 것인가. 그럼 선행연구 논문. 선행연구 논문은 뭐가 있는데 나는 이 분야에 이 선생이 쓴 글 토대로 해서 내가 연구를 해보겠다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요사이는 약식으로 해서 처음부터 의문 제기를 합니다. 이 제기. 이렇게 해서 그 문제점을 제기해서 그 문제점을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서론, 본론, 결론을 구성하는 방법도 있죠.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은 하나하나 실타래가 얽혀있는 것이 한 번 풀리면 그대로 술술술술 나오거든요. 하면 조금만 지도를 받고 이렇게 하면은 아주 쉽게 해낼 수 있는 것이 학문입니다. 학문은 거짓말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만 결코 학문은 공부하는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자신감을 가지고 나는 이것만이 내가 해낼 수 있다 하는 그런 어떤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가지고 하나하나 질문하고 또 많은 책도 읽고 또 그 분야의 전문가가 있으면 자주 미팅을 하고 해서 자신이 궁금한 분야를 풀어나가야 되죠. 그리고 논문에 보면은 비교 분석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까지 이래 했는데 내가 해보니 이런 거 갑, 얼, 병적 이런 논리가 있는데 서로 간에 어떤 균형이 원활하지 못하고 이게 마찰이 일어나는 부분이 이러한 것이 있다 라고 생각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왜 그럴까 항상 퀘스천 마크를 두고 왜 그럴까 해서 자기가 어느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하는 부분이 뒤에 가서 결론을 맺을 때는 지금까지 그 어느 누구도 하지 않은 부분을 자기가 찾아내서 하나의 연구 결과를
전문가로부터 방증받고 인정받는 그러한 것이 바로 그 학술 논문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수학 공부하듯이 영어 단어 외우듯이 외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책을 읽고 하나하나 그에 맞추기 형식으로 구슬이 서마디라도 구슬 그냥 있으면 안 되죠. 전부 바늘을 까야 끼잖아요. 그런데 바늘에만 끼면 어떻게 됩니까? 실이 없으면 바늘을 속에 지나가면 흘러버리잖아요. 또 끼나 안 끼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것을 만들려고 한다면 반드시 그 과정을 또 발단과 전개와 결과 또 정시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집필에 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전제하면서 꼭 논문을 쓰기 전에 논문을 어떤 것을 선택하겠다 하는 것을 반드시 지도교수와 상의를 하고 그리고 그 분야를 나는 이렇게 전개하겠다 하는 어떤 목차, 테스트를 만들어서 지도교수 자문을 받고 그 지도교수가 요거는 제목을 요렇게 요거는 소제목을 요렇게 해라 요거는 목차를 요거 한번 연구해봐라 하면 아무래도 전문가가 어떤 조언이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언짢게 생각하시지 말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여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해야 되죠. 그러니까 항상 어떤 일에 맞닥치면요 자기 자신을 낮춰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스리스타 별 3개 붙인 장군이 육군 중장이죠. 장군이 대학에서 대학 박사과정을 공부하는 데서 이 양반은 학교 올 때는 항상 군복을 입고 오는데 학교 도착하면은 군복을 벗어놓고 작업복 또는 간소복을 입고 수업에 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도 그 사람이 육군 중장인 줄 몰랐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졸업할 때 그분이 중장 계급장을 붙이고 정복을 입고 왔다는 것이죠. 학교는 깜짝 놀랐죠. 우리 학교에 육군 중장 출신이 공부했구나 하면서 총장까지도 그를 격려하고 깜짝 놀랐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랬나 하니까 내가 공부하는데 내 자신의 어떤 뭐 직이라든지 직책이라든지 이걸 과신하고 이러면은 공부는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나를 낮춰야 한다. 그렇게 해서 저는 석박사 과정 4년을 임해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박사를 취득했다는 것이죠. 조선시대 초기에 삼왕을 모셨던 한 중신이 이제 그게 우의정 좌의정을 했던 분인데 그분은 항상 궁궐에서 걸을 때는 얼굴을 들지 않고 숙이면서 땅만 보고 걸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중신들이 저 아무 대감은 아마 확실히는 모르다 키도 작고 고개를 숙이고 다니는 거 보니까 저 양반이 곱사인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한데 사실을 알고 보니 그분은 멀쩡한 사람이었는데 정말 머리도 영특하시고 지금까지 자기가 성급을 해왔는 그런 과정이 모두가 열심히 하고 노력해서 시험으로 이렇게 합격을 하고 또 자기 자신을 낮춤으로 인해서 남에게 경쟁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분이 결국은 영의정까지는 하지 못하고 그 좌의정으로 이제 자기의 소임을 마쳤다 하는 그런 아주 조선시대 아주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름만 얘기하면 다 알 수 있는 분인데 개인적인 어떤 프라이버시도 있고 그래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와 같이 공부는요 자존심이 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를 낮추고 얻고자 하는 마음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마음, 얻는다는 것은 또 언젠가는 얻어놓으면 자기가 그걸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건 반드시 받는 것은 자기가 또 베풀 수도 있는 것과 같이, 얻는다는 것은 어떤 성과를 바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하면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오늘의 포인트는 제목을 분명히 해라.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하나 그 식당의 차림표처럼 쫙 써놓고 거기에 맞춰서 늘 자면서 일어나면서 걸어가면서 일하면서 공부하면서 늘 생각을 하다 보면은 답이 나온다는 것이죠. 예, 다음 시간에는 그 다음 과정, 어떻게 논문을 작성하면 된다 하는 것을 제가 틈나는 대로 또 제가 생각이 나는 대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 뭐 아무것도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제 나름대로 제 경험담을 이야기하고 제가 또 대학에서 뭐 대학원생들 지도를 할 때 제가 그렇게 늘 주장해왔던 것을 오늘 기억나는 부분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